그리고 견훤의 성장 과정에 대한 이야기는 삼국 사기에 전해지고 있는데요. 견훤이 아주 아직 아기였을 때 일인데요. 부모님은 밭일을 하러 갔었고요. 또 아이를 잠깐 수풀에 두었다고 하는데 다시 와서 보니까 호랑이 한 마리가 와서는 견훤에게 젖을 먹이고 있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견훤은 자라면서 호랑이의 기계와 또 체격을 닮아가서 사람들이 이제 범상치 않게 여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짜 들으면 들을수록 기도 안 차는 얘기들이네요. 그렇죠. 지렁이의 호랑이 다 등장합니다. 지렁이의 아들한테 호랑이가 젖을 물린 네. 이런 지금 형국입니다. 김묘선의 FM 모닝 쇼. 아따 시방 거시기 하다잉. 아따 시방 거시기 하다. 이게 전부 표준어로 구성된 문장이라는 걸 알고 계셨나요? 많이들 사투리로 알고 있지만 전부 표준어가 맞아요. 아따는 무엇이 못마땅해 빈정거릴 때 내는 감탄사고요. 시방은 지금을 뜻하고 거시기는 이름이 얼른 생각나지 않거나 바로 말하기 곤란한 사람 또는 상황을 가리킵니다. 특히 거시기에는 말로 콕 집어 설명할 수 없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고 그래서 얼마든지 응용해서 사용할 수 있죠. 아따 시방 거시기였는데 오늘 참말로 거시기였네. 비와 먼지, 포근함이 함께 찾아오는 화요일. 오늘은 또 어떤 거시기한 하루가 될까요? There's people talking, they talk about me. They know my name, they think they know everything, but they don't know anything about me. Give me a dance floor, give me a DJ. Play me a record, forget what they say. 'Cause I need to go, need to get away tonight.
비와 함께 시작을 하는 화요일 아침 FM 모닝쇼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간밤에 우리 모닝 가족들은 편안한 밤 되셨나요? 기분 좋은 아침 이제 서서히 동이 틀 준비를 하고 있네요. 해 뜨기 바로 직전이 가장 어둡다던데 지금 아직 바깥을 보니까요 풍경이 보이지 않을 만큼 어둑합니다. 게다가 포근하긴 또 어찌나 포근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마음을 놓아서는 안 돼요. 미세먼지 게다가 오늘은 황사까지 달갑지 않은 손님들이 함께 이 아침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곡은 힐러리 더프의 웨이크업으로 문을 열어드렸고요. 지금 시각 7시 5분 30초 여기는 모닝쇼 저는 써니 DJ 김묘선입니다. 체력 짱이라고 큰 소리 치고 다녔더니 나이 앞에선 안 됐네요. 아픈 김에 제가 다 아플 테니까 써니는 감기 걸리면 안 돼요. 영애씨 아직 콜록콜록 중이세요? 네, 얼른 나으셔야죠. 6시 출근해서 한참 일했는데 아직 밖은 컴컴합니다. 홍경희씨 어젯밤 안개 자욱하던데 좀 거쳤나요? 최은희씨 아직도 많이 껴있어요. 아따 심한 거시기하네. 베란다 빨래 넣는데 열었던 창문을 닫게 됩니다. 김혜정씨 그죠? 아침 일찍 빨래 돌리셨네요. 모닝쇼와 하루를 시작한다는 미현씨 출첵 방촌동의 김영희씨고요. 바람도 좀 부는데요. 신지영씨 비가 오는 아침 모닝써니 오늘도 상큼하게 출발요. 조영숙씨 송민영씨도 출첵 고3 수험생 이상으로 열심히 해준 둘째 제인이가 오늘 시험을 칩니다. 그동안의 자기 노력 수고가 헛되지 않게 잘 칠 거라고 이나 파이팅. 박정란씨예요. 자, 저는 양산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누나 이수은씨 그러게요. 체코슬로바키아 여행도 다녀왔고 두바이 사막 투어도 했어요. 잘 살아있다는 인사를 남깁니다. 우리 모닝 가족들 보고 싶다는 안부 인사도 남기고요. 수은씨 잘 지내고 있다는 이런 가끔 들려오는 소식이 훨씬 더 반갑게 느껴집니다. 그죠? 오늘의 1등 한번 보죠. 오늘의 1등은 쭉 내려와서 류현영씨가 오늘의 1등이래요. 언니 좋은 아침요. 신청곡 다비치 꿈처럼 내린 요곡 광고 다음 거로 준비를 합니다. 2등은 황명진 씨고요. 3등은 노진영 씨, 4등은 변창섭 씨, 오늘의 5등은 박학봉 씨, 6등은 양태식 씨, 그리고 7등은 문자가 어디 갔죠? 7등은 김수명 씨, 8등은 민병락 씨, 9등은 김군호 씨, 오늘의 10등은 권호성 씨. 그 외에도요. 김차준 씨, 또 어떻게 하면 1등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문동성 씨, 김원명 씨, 조상민 씨, 오늘도 활기차게 하신 박은주 씨, 은석 씨, 순례 씨, 혜영 씨, 은현 씨, 두현 씨, 세욱 씨, 은득 씨, 병선 씨, 상원 씨, 또 경희 씨, 재수 씨, 순옥 씨, 상호 씨, 상덕 씨, 광홍 씨, 남수 씨, 재현 씨, 자헌 씨, 종경 씨 등등 많은 분들 출첵 도장 쾅. 자, 여러분 오늘 1부는 여러분들의 신청곡 한 줄 브리핑 준비를 합니다. 2부는 역사 이야기, 3부는 기꺼이 퀴즈, 옛날 광고, 드라마, 영화 등 추억 소환하는 퀴즈 준비되고요. 4부는 모모씨 이야기 준비할게요. 김묘선 FM 모닝쇼 1부와 2부는 제이미디어, 경북대구 한일동조합 한우와 영천전자고등학교, 대구 축산동의 80상강 한우 신라식품,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IS동서 대구은행 일룸, AW호텔 메인즈, 칼라디움, 동화건설, 안동대학교 공동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아련해진 어제 하루가 다시 떠오르는 그대 빛에 가까이 다가오죠. 이젠 돌아올 수 없는 소중했던 시간처럼 여전히 내게 머물러
대구에서 광주로 보수교육 가는 중인데 함양 휴게소에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앱으로 모닝쇼를 듣고 있어요. 새벽 6시에 출발했는데 비도 많이 오고 안개도 자욱하고 운전하기 조금 부담스럽네요. 그래도 교육 마치고 광주에서 대학교 다니는 우리 딸을 볼 수 있어 너무 좋아요 하신 박향옥 씨. 가는 길 오는 길 좀 수고스럽지만 그래도 가서의 행복감이 더 클 것 같네요. 그죠? 서현우 씨 결혼 2주년. 네, 어제 결혼 2주년이었어요. 둘이 시작해 지금은 셋. 도란도란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네요. 여보 우리 지금처럼만 살자. 항상 고맙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퇴근길에 꽃 한 송이 사가야겠습니다. 네. 비 오는 화요일이네요. 새벽에 나올 때보다 더 어둡고 땀을 흠뻑 흘리고 즐거움을 안고 시작할 수 있는 하루예요 하신 송호근 씨. 벌써 부지런하시죠? 네. 제가 좀 이상해졌나 봅니다. 김성용 씨. 아침에 씻고 머리 감고 거실 나와서 옷 입으려고 시계를 딱 보니 새벽 4시더래요. 더 피곤한데요. 이럴 땐 또 잠 절대 안 와요. 게다가 아침 준비 다 끝낸 후니 잠이 올 턱이 있나? 그죠? 오전에 나갈 일 있는데 할 일이 왜 이렇게 많죠? 하신 종순 씨. 왜 이렇게 진짜 이렇게 출발하려고 하면 막 눈에 밟히죠? 이것도 정리하고 나가야 될 것 같고 저것도 좀 치워놔야 될 것 같고. 네. 잦은 출장으로 지난주는 몸살. 주말에 컨디션 해보고 오늘은 서울 출장 갑니다. 잘 다녀오세요. 비 오는데. 민병철 씨. 속상해 지금. 영천의 동욱 씨. 통근버스에서 모닝쇼를 항상 듣는데 아주머니들이 라디오를 좀 꺼달라고 하셔서 요즘은 잘 못 들어요. 제 입장에서야 조금 서운할 수 있지만 충분히 10분 이해합니다. 네. 아침에 정말 이렇게 왜 오고 가는 그 차 안에서 이 쪽잠이 얼마나 이게 필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아주머니들의 마음도 10분 이해할 수 있어요. 네. 자, 정현 씨는 편하지 못한 밤이었다고. 열감기 아직도요. 네, 집사람 독감하고 지난주 저도 독감이어서 나았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아들 열감기가 돌아와서 또 많이 속상하다고. 오늘 이번엔 진짜 온 가족이 그 보양식을 한번 챙겨 드시든지 몸을 한번 좀 챙기셔야겠어요. 온 가족이 돌아가면서 지금 아프셔서 말이죠. 그죠? 자, 1부는 여러분들의 신청곡으로 채워드리고 있어요. 아직 이별 중인 나에겐 끝이 아닌 것만 같아서 다른 사랑 중인 너지만 나는 아직 너와 열애중 나도 너만큼만 헤어지고 싶어 아니 너보다 더 행복하고 싶어 너는 어떻게 날 잊었는지 가르쳐줘 아직 이별 중인 나에게 난 아직 열애중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해 열애중 헤어져도 헤어진 적 없어 언젠가 내가 너와 이별할 수 있을까 너만 모르게 나는 아직 너와 열애중 매일 이별하고 있지만 아직 너를 기다리는 중
아니 너보다 더 나빠지고 싶어. 너는 어떻게 날 잊었는지 가르쳐줘. 아직 이별 중인 나에게 난 아직 열애줘.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해 열애줘. 헤어져도 헤어진 적 없어. 언젠가 내가 너와 이별할 수 있을까. 아무도 모르게 여기서 날 멈추면 정말 이별이 될까봐. 그게 마지막이 될까봐. 널 후회하는 중. 누구보다 너를 많이 원망하는 중. 미워해도 미워한 적 없어. 언젠가 내가 너를 잊고 살 수 있을까. 너만 모르게 나는 아직 너와 열애줘. 오늘 아침 한 줄 브리핑. 검찰이 사법농단 연루 혐의로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전직 대법관 영장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인데요. 또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강제징용 관련 일본 전범기업 측 대리인인 김앤장 변호사를 직접 접촉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오늘 수원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합니다. 검찰은 조사를 마친 뒤 김 씨를 재판에 넘길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지난달 발생한 KT 아현지사 화재로 군 통신망 회선도 일부 손실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방부는 작전 활동에 이상이 없었다고 밝혔지만 비상시에 대한 준비가 더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경동 나비엔이 생산하는 온수매트 일부 제품에서 인체 유해한 환경 호르몬인 프탈레이트가 검출돼 해당 제품이 회수 조치됩니다. 경동 나비엔은 7,690개에 대한 자발적 회수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묵을 하나만 먹어도 하루 나트륨 섭취 기준치 34%가량을 섭취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어묵 21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1회 섭취량당 나트륨이 1일 영양 성분 기준치보다 평균 33.7% 높게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 우산과 황사용 마스크를 모두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 대구 경북 지역은 오후까지 비가 내린 후 비가 그치면서 황사가 몰려오겠고 초미세먼지 농도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대구 아침 기온 11도, 낮 기온은 14도 예상됩니다. 이상 오늘 아침 한 줄 브리핑이었습니다. 멀어져가고 있다는 걸 느낄 때 그때는 이미 가물도 멀리 지나가버리고 난 후야. 내가 장식하고 싶던 아름다운 추억, 너와 함께 보내려던 이 겨울을 그냥 널 위해 샀던 선물들과 함께 모두 버려질 수밖에 없었지. 너를 만나려고 무척 많이 시도했지. 자꾸 너희 집 앞에서 나는 너를 기다렸지. 빨간 스포츠 카드 너와 함께 내린 웬 남자를 보고 나는 깨달았지. 그토록 영원함에 매달리란 나를, 너무나도 많이 사랑했던 나를 이제 잊고 싶어서 그랬는지 저랬는지 나를 몰랐던 너.
늦은 밤 너그럽고 돈 많아 보이는 새 남자친구와 너희 집 앞에서 다정스럽게도 굿나잇 키스를 나눈다 모습 나의 눈물과 하얀 눈송이와 함께 점점 더 멀어지고 있어 그러나 이건 이별이라 생각하지 않아 다시 내게로 돌아왔죠 너와 사랑을 하고 헤어지게 됐어 하지만 누가 뭐라 해도 생각나게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 우리가 잘 몰랐던 이야기, 들으면 들을수록 더 솔깃해지는 이야기. 자, 오늘도 한국사 전문 강사 김옥경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비가 많이 지금 오는 모양이에요. 네, 오는 쪽이 많이 오더라고요. 저 올 때만 해도 좀 포슬포슬 날리는 느낌이었는데 네. 지금은 꽤 많이 내리는 모양입니다. 게다가 안개까지 많이 껴서 운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불편한 상황일 것 같네요. 아침부터 언니 무슨 이런 일이 있죠. 저희 집 20층인데 저희 라인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서 우리 아들이 혼자 계단 못 내려간대요. 저 같이 내려가서 둘째 안고 20층을 올라오게 생겼어요. 서혜원 씨. 20층은 내려가는 것도 뱅뱅뱅뱅 내려가다 보면 도착할 때 좀 이렇게 어지럽지를 하잖아요. 모르는 게 더 힘들 것 같아요. 이런 낭패가 있나. 문하숙 씨. 오늘도 어둠 속에서 비가 내립니다. 이 비가 그치면 겨울 느낌이 피부로 느껴질 것 같다고 하셨고요. 황경순 씨는 길에서 만나도 모르고 지나치게 되는 사촌들 대가족 모임을 하게 됐는데 너무 좋은 저녁이었대요. 멀리서 봐준 언니 오빠도 고맙다고 남겨주셨고요. 아니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오는 것까진 좋다 그거예요 선생님. 네 이러고 나서 이제 황사랑 그쵸? 초미세먼지까지 네. 높다니 요즘엔 날씨를 참 너무 속상한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진성여왕 이야기를 했었어요, 선생님. 네, 저희 지난 시간에 그 진성여왕과 그의 남동생이었던 효공왕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었는데요. 네. 오늘은 그 효공왕의 뒤를 이었던 53대 신덕왕의 이야기부터 시작할까 합니다. 야, 진성여왕과 효공왕 그리고 그 위에는 이제 오빠들부터 시작해서 네. 온 다 그 형제 남매들이 다 네, 왕을 그런데 이었었고 효공왕까지만 이제 그렇죠. 끝났고 했고요. 그다음에 바뀌게 이제, 됐어요. 신덕왕은 이제 효공왕이 후사가 없이 죽자 이제 귀족들의 추대로 즉위하게 됩니다. 네. 신덕왕의 성씨는 박씨였고요. 이름은 경휘, 즉 박경휘였다고 하는데요. 신라를 세운 건 박혁거세, 즉 박씨였지만 이후에 이제 김할지의 김씨, 즉 네모랑 때부터는 계속 김씨가 왕을 이었었는데요. 네. 이제 신덕왕 때부터는 다시 박씨성을 가진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네. 이것은 아마도 왕권이 그만큼 약해졌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러네요. 삼국 유사에 의하면 신덕왕 때 영묘사라는 절에 이 새들이 날아와서요. 34개의 까치집을 짓고 40개의 까마귀 집을 지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새들이 막 날아와서 네, 또 구체적인 또 개수까지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신덕왕 때는 이미 신라의 힘이 많이 기운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의 경주 지역만 겨우 다스렸다고 하고요. 네. 나머지 땅은 궁예와 견훤이 차지했었다고 합니다. 네. 드디어 이제 후삼국 시대를 후삼국.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후백제 먼저 가볼까요? 네, 먼저 후백제를 세운 견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견훤에 대한 이야기는 삼국 유사와 삼국 사기에 모두 전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삼국 유사에 대한 견훤의 이야기인데요. 옛날 한 부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에게 예쁜 딸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어느 날 딸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밤마다 이 자주색 옷을 입은 남자가 찾아와서는 놀다 간다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오, 네. 깜짝 놀랄 일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가 오늘 밤에도 온다면 이 바늘에 실을 깨어서 그 사내 옷에다가 꽂아두라고 시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날 되니까 북쪽 담장 아래에서 이 바늘에 꽂혀서 죽어있는 커다란 지렁이 한 마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 네. 근데 그 뒤에 그 딸이 임신을 했었고요. 남자아이를 낳았다고 하는데 즉 지렁이의 아들, 즉 토룡의 아들인 견훤이 태어나게 됐다고 합니다. 아, 그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늘 탄생에는 이런 비화가 있으니까. 근데 아마도 원래는 이 지렁이가 아니고 용이었을 건데 네. 이 견훤 자체가 역사 속에 일단 패배자였기 그렇죠. 때문에 아마도 용이 아닌 격화된 지렁이로 거예요? 좀 낮춰진 게 아닐까라고 생각. 만약에 왕이 됐었더라면 아마 용이었을 용이었을 텐데. 거예요. 네, 아, 그렇죠. 그럼 이제 지렁이 아들이네. 그렇죠. 토룡이라고 많이 불렀었고요. 당시에는 이제 당시에도 이 견훤이 지렁이의 아들이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었는지 이 왕건이 견훤과 싸우러 갈 땐 항상
승리를 위한 의식으로 소금을 많이 뿌리고 갔다고 합니다. 기분 나쁘네요, 선생님. 그렇죠. 이 네. 지렁이 그 삼투압 현상으로 그렇죠. 지렁이 말려주겠다는 꿈틀대네. 그런 의미로 이제 뿌렸다고 하고요. 네. 또 현재 문경시 가은읍에 가시면 앞서 말한 그 지렁이가 살았다고 하는 금화굴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 지렁이가 살았다는 이 굴에서는 그 당시에 오색이 영롱하고 늘 풍악이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 신기해서 많이 찾아오니까 그 당시 마을의 부자가 너무 귀찮아서 그 굴을 그만 막아버렸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왜 망했다고 지난번에 소개해 주셨죠? 네, 그래서 풍악 소리도 멈추고 그 부자 집도 망했다라고 하고요. 이후에 이제 광복 이후에 마을 사람들이 다시 그 굴을 팠지만 더 이상의 풍악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지금도 그 가은읍 문경에 가면은 금화굴이 있겠네요. 네, 볼 수 있습니다. 네, 작아요, 굉장히. 네, 견훤이 토룡의 아들, 지렁이의 아들. 네. 네. 견훤의 성장 과정에 대한 이야기는 삼국 사기에 전해지고 있는데요. 견훤이 아직 아기였을 때 일인데요. 부모님은 밭일을 하러 갔었고요. 또 아이를 잠깐 수풀에 두었다고 하는데 다시 와서 보니까 호랑이 한 마리가 와서는 견훤에게 젖을 먹이고 있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견훤은 자라면서 호랑이의 기계와 또 체격을 닮아가서 사람들이 이제 범상치 않게 여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짜 들으면 들을수록 기도 안 차는 얘기들이네요. 그렇죠. 지렁이 호랑이 다 등장합니다. 지렁이의 아들한테 호랑이가 젖을 물린 네. 이런 지금 형국입니다. 자, 여기서 오늘의 문제를 조금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문제요. 네, 앞서 그 신덕왕 때 이야기인데요. 영묘사란 절에 이 동물들이 날아 들어와서는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이 동물들이 와서 집을 지었대요. 영묘사에 왔던 동물은 무엇이었을까요? 한 글자, 샵 2351 단문자 50원, 장문자 100원. 새들의 노랫소리 장단 맞춰 라라라라라라라 기아로 닫아 고운 소리 라라라라라라라 하늘의 구름이 꽃밭의 꽃들이 노래를 들으며 활짝 웃는다 라라라라라라 예쁜 새들과 입을 모아서 노래를 불렀어요 라라 새들의 노랫소리 언덕 넘어 제잘제잘 들려온다 실컷 보다다 고운 소리 배뚱배뚱 들려온다 하늘의 구름이 꽃밭의 꽃들이 노래를 들으며 활짝 웃는다 라라라라라라 예쁜 새들과 입을 모아서 노래를 불렀어요 라라 아이고 진짜 아이가 부르는 목소리가 더 지지배배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 맑아요. 그렇죠? 네. 자, 영묘사라는 절에 신덕왕 때 이 동물들이 들어와서 집을 많이 지었다고 합니다. 어떤 동물이었죠? 네, 새였습니다. 새. 자, 새들의 여행이라는 곡을 들어보셨고요. 동요였어요. 오늘 행운의 주인공은 세 분입니다. 배성숙 씨, 최흥규 씨, 서윤영 씨 이렇게 세 분 축하드립니다. 지금 선생님 들려주시는 이야기들 너무 웃기고 또 재밌다고 네. 네, 문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네, 들어오고 있는 문자들을 보면 옛날에 진짜 온갖 동물들이 다 출연하네요 하신 2723님. 네, 지렁이만 생각하다 까먹었다고 박찬동 씨도 계셨고 우리 딸이 밥 먹다가 엄마 새야 이모한테 빨리 문자 보내 이래요. 박혜정 씨. 싸이의 새 선곡될 거라고 예상한 1인이었어요 하신 이유경 씨도 계셨고 새가지 훨훨 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신 홍징반 씨도 계셨고요. 귀가 맑아지는 느낌이라는 영애 씨. 새들이 지은 집은 진짜 예쁘겠다 노래처럼요 하신 수연 씨도 계셨습니다. 자, 지금
칠곡 휴게소 고속도로 쪽 칠곡 휴게소 부근 코너길에 단독사고 보인다는 김윤철 씨 제보가 있네요. 자, 쌤 뒷얘기 만나보죠. 네, 이렇게 성장한 견훤은 금성, 즉 지금의 경주로 올라가서 군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호랑이의 젖을 먹어서인지 비범함이 남달랐다고 하고요. 그런데 워낙 나라가 혼란스럽다 보니까 이 진성여왕 때 이제 견훤이 군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네. 신라에 불만을 품었던 백성들이 하나둘 모였다고 하고요. 당시 한 5,000명 정도의 군사가 꾸려졌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는 완산주, 지금의 전라도 전주에서 300년 전 멸망한 백제를 다시 부활시키게 됩니다. 후백제죠, 후백제. 네, 바로 후백제입니다. 아마 당시에는 백제란 이름으로 불려졌을지 않을까 그랬을까요, 싶은데, 선생님? 그렇죠? 네. 역사책에 일단 후백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해 2018년이 전라도라는 이름이 탄생한 지 1000년이 되는 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패배한 후백제의 왕이었던 견훤에 대해서는 사실 저평가가 되었었고요. 그리고 37년간의 짧은 수도였기 때문에 전주란 자체가 그가 많은 관심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네. 그 전주에 가시면 견훤로라고 하는 그 지명 도로명 외에는 후백제의 수도였나 싶을 정도로 구체적인 공간이 별로 없어서 역사학자들이 많이 아쉬워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이 전주 박물관과 전주시를 중심으로 이 견훤 왕궁 관련 유적지 발굴을 시작한다고 하니까요. 앞으로 좋은 결과가 또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늦은 감이 있어 보이지만 그래도 이게 어딘가 싶기도 그렇죠. 하고요. 자, 견훤이 나왔으면 궁예도 나와요, 선생님. 맞습니다. 다음 후고구려를 세운 궁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후고구려를 세우고 왕이 된 건 18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역사 드라마에도 자주 등장하고요. 또 최근에는 코미디 프로에도 등장해서 익숙한 이름이 바로 이 궁예였습니다. 다 궁예의 성은 궁씨로 알고 있잖아요, 선생님. 그렇죠. 근데 궁예의 성은 사실 궁씨는 아니었고요. 김씨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아버지는 신라의 왕이었다라고 추정하고 있는데요. 47대 헌원왕인지 아니면 48대 경문왕인지 정확하진 않지만 네. 아마도 왕의 아들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궁예란 이름 그대로 또 활을 또 잘 쏘았다고 합니다. 궁예가 태어났을 때는 음력 5월 5일, 즉 단오날이었다고 하고요. 네. 이날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방안 가득하게 이 광채가 났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이 광채는 무지개처럼 뻗쳐서 하늘로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 예사롭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자 이 궁 안에서 하늘을 보면서 점을 쳤었던 이 천관 이 모습을 보고는 네. 왕에게 이제 보고를 하는데요. 단오날 태어난 것도 신기하고 또 광채가 솟구치는 것도 좀 신기하고 그리고 또 신기한 건요. 태어나면서부터 벌써 이가 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기이하다라고 해서 이 아이를 그냥 두면은 나라에 분명히 큰 화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 입장에서는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왕이 이 말을 그대로 믿고 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를 처마 밑으로 던졌다고 하는데요. 네. 그 처마 밑에 숨어 있었던 유모가 떨어지는 아이를 얼마나 네, 초스피드로 가서 받아서요. 그리고는 도망을 치게 됩니다. 네. 그런데 떨어진 아이를 급하게 잡다 보니까 그만 이 왼쪽 눈을 손으로 찔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을 그렇죠. 그래서 아. 그 아이는 이제 이후에 이제 왼쪽 눈을 실명하게 되었고요. 우리 드라마 속에 궁예가 이 왼쪽 눈에 안대 같은 걸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라고 합니다. 야, 궁예 얘기가 이렇게 짧게 끝날 리가 없을 텐데. 네. 그 다음 시간에 궁예의 그 인생 여정을 또 들려드릴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견훤까지는 다 훑어봤는데 네. 궁예는 이제 또 다음 주를 기약하셨어요.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합니다. 이것만은 기억하자. 밑줄 쫙. 네. 통일신라가 이제 무너지고요. 삼국으로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이후에 후백제의 견훤, 또 후고구려의 궁예, 궁예. 그다음에 또 고려의 왕건 등의 왕건. 이 각 나라 영웅들이 등장해서요. 통일을 하기 위한 여러 고군 분투가 시작됩니다. 이제 후삼국에 들어섰어요, 여러분. 그래서 네. 오늘은 견훤 이야기는 다 들었고요. 궁예 얘기는 다음 주까지 이어서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야, 견훤 지렁이의 아들, 토룡의 아들 요것도 너무 신기했고 선생님 네. 호랑이 젖을 먹고 자랐다는 것도 못 잊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를 기약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볼로냐 어린이 그림책 축제 티켓을 준비합니다. 대구 MBC 1층 특별전시장 M가고요. 이탈리아 역사 깊은 도시 볼로냐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어린이 도서 박람회 볼로냐 아동 도서전과 볼로냐 어린이 그림책 축제 원하는 분들은 문자머리에 그림책 석자 적고 손들어 주시면 돼요. 한 분께 넉 장의 티켓을 준비합니다. 샵 2351 단문자 50원 장문자 100원. 노래하네 눈을 떠보면 회색빛 빌딩 사이로 보이는
내 모습이 버붙는 소나기 세찬 바람 맞고 거리를 헤매이네. 무거운 하늘 희뿌연 연기 사이로 보이는 아스팔트. 답답한 도시를 떠나고 싶어도 나는 갈 수 없네. 날아가는 새를 바라보며 나도 따라 날아가고 싶어. 파란 하늘 아래서 자유롭게 나도 따라가고 싶어. 눈을 떠보면 회색빛 빌딩 사이로 보이는 내 모습이 버붙는 소나기 세찬 바람 맞고 거리를 헤매이네. 무거운 하늘 희뿌연 연기 사이로 보이는 아스팔트. 답답한 도시를 떠나고 싶어도 나는 갈 수 없네. 날아가는 새를 바라보며 나도 따라 날아가고 싶어. 파란 하늘 아래서 자유롭게 나도 따라가고 싶어. 날아가는 새를 바라보며 나도 따라 날아가고 싶어. 파란 하늘 아래서 자유롭게 나도 따라가고 싶어. 자, 김묘선 FM 모닝쇼 1부, 2부 함께 하셨어요. 오늘 볼로냐 그림책 축제 티켓 행운의 주인공은 오늘 혹시 될까요? 하셨어요. 3451님께 넉 장의 티켓을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와이프 생일인데 차린 건 없지만 정성으로 드시라고 늘 고맙고 사랑한다고 이송희 씨 사랑해요. 8253님 잡채하셨고 호박전도 부치고 생선도 굽고 짱짱짱. 네. 이나영 씨는 남편이 떡국에 고기 넣지 말래요. 써니는 어때요? 전 소고기 넣는 거 좋던데. 그나저나 역사 얘기 벌써 끝났어요. 어떻게 기다려 하셨고요. 은득 씨, 현영이가 볼 일 있어 새벽부터 기차 타고 가고 있을 텐데 잘 다녀오라고. 네. 정서우 씨, 생일이 별거가 하던 신랑이 미역국 끓여준다길래 기대했는데 언니 생일 축하해주세요. 자축이요. 정서우 씨의 생일도 축하드립니다. 자, 카즈미 타타이시 트리고 내한 공연 티켓을 지금부터 준비해요. 12월 15일 토요일 5시 공연이고요. 시간 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 아양아트센터 아양아트센터 아양홀. 애니메이션 이웃집 토토로, 하울의 움직이는 성, 생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등 지브리 애니메이션 명곡을 재즈로 들을 수 있는 2018 카즈미 타테이시 트리오 내한 공연 티켓을 준비합니다. 어른 아이 모두들 좋아하고 7년 연속 매진이었죠. 자, 선물 같은 공연 원하는 분들은 문자머리 재즈 두 글자 적고 손 들어주세요. 샵 2351 단문자 50원, 장문자 100원. 김종국 SG워너비 바람만 2부에 마무리, 3부에 만나요. 그래
그래요 나는 하나도 몰랐어요 이렇게 아프다는 건 그대의 어깨 너머의 사랑도 다 보아야 한다는 건 멀어지고 싶어져도 한 걸음 떼기가 무섭게 돌아보죠 이름도 얼굴도 아득하게 잊혀지면 어떡해요 그대만 바람만 나 이렇게 달빛처럼 따라만 다닙니다 이별로 끝날 사랑보다 그리움이 더 낫겠어요 참 바보 같은 날 바람만 보일 때 말듯이 마음도 숨깁니다 뒷모습 하나만이라도 마음껏 볼 수 있게 부탁이에요 행복한 모습만 보여줘요 사랑에 바쁜 그댄 나의 눈물 따위 마음씨 결을 없도록 바람만 나 오늘도 웃으면서 있습니다 일어나 이상하시랍니다 일어나 이상하시랍니다 일어나세요. 일어나템 아침을 깨워주는 소리가 들리네 안녕하세요. 안녕하템 소리로 전하는 비타민C FM 모닝쇼 It's a beautiful night. We're looking for something dumb to do. Hey, baby, I think I wanna marry you. Is it the look in your eyes, or is it this dancing juice? Who cares, baby? I think I wanna marry you. Well, I know this little chapel on the boulevard we can go. No one will know. Oh, come on, girl. Who cares if we're trash? Got a pocket full of cash we can blow. Shots of Patrol. And it's on, girl. Don't say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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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Just say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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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And we'll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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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If you're ready, like I'm ready. 'Cause it's a beautiful night. We're looking for something dumb to do. Hey, baby, I think I wanna marry you. Is it the look in your eyes, or is it this dancing juice? Who cares, baby? I think I wanna marry you. Oh, I'll go get a ring, let the choir bells sing like ooh.
just say I do. Tell me right now, baby. Tell me right now, baby. Baby, just say I do. Tell me right now, baby. Tell me right now, baby, baby. Oh, it's a beautiful night. We're looking for something dumb to do. Hey, baby, I think I wanna marry you. Is it the look in your eyes, or is it this dancing juice? Who cares, baby? I think I wanna marry you. 자, 김유선 FM 모닝쇼 3부 문을 활짝 열어서 비가 제법 많이 내리죠. 네, 오늘 3부 첫 곡은 브루노 마스의 Marry You로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자, 오늘 카즈미 테테이시 트리오 내한 공연 티켓. 네. 아, 지브리 애니메이션 좋아하는 분들 많이 계세요. 이게 7년 동안 연속 매진했던 공연이기도 하고요. 많이들 손들어 주셨는데 오늘은요 6518 그리고 최정곤 씨 이렇게 두 분께 선물을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기꺼이 퀴즈가 준비되는 날이죠. 추억 소환 퀴즈 함께 하시면서 행운을 한번 잡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잠시 후에 기꺼이 퀴즈로 만나볼게요. FM 모닝쇼 3, 4분은 CMK푸드, 텍스터머 촘촘망 영진전문대학교, 경북대구 한의협동조합 한우왕, 대구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천사킥 서비스그룹 DGBU페이, 영천전자고등학교, 영진사이버대학교, 장보고 식자재마트 GM솔루션, 담디엔시 주식회사, 이시아 가구백화점 AW호텔, 월드패밀리 잉글리시 코리아 주식회사, 퀸벨 호텔 웨딩, 법무법인 큐브, 국대 닭곱새 공동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퀴즈 이즈 먼들. 요즘 아들이 당신은 나의 동반찬 이렇게 노래를 부른대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준아, 동반자가 뭔데? 4살 아들이 반찬이야. 이현정 씨, 언니 저 어제 프로포즈 받았는데 너무너무 생각지도 못했던 거라 눈물이 펑펑. 메로이 들으니까 어제 기억에 또 눈물이 맺혔어요. 언니 축하해주세요. 그래요. 예쁜 신부가 될 거예요. 행복하실 거고요. 이현정 씨, 네. 결혼하실 때도 모닝쇼에 연락 주세요. 네. 자, 오늘은 기꺼이 퀴즈, 재밌게 본 영화, 열심히 챙겨본 드라마, 인상 깊었던 광고 등등등 뭐든지 문제가 될 수 있는 코너. 자, 샵 2351 단문자 50원, 장문자 100원. 걱정하지 마세요. 기억이 안 나도 우리에게 힌트곡이 있으니까. 샵 2351 단문자 50원, 장문자 100원. 준비되셨으면 첫 문제 출발합니다. 얼마 전에 홍콩 스타 주윤발이 우리 돈으로 8천억 원에 달하는 전 재산을 기부한다고 밝혀서 화제가 됐어요. 우리의 영원한 영웅 주윤발은 1986년 영화 영웅 본색으로 이름을 알린 후 헐리우드와 중화권에서 많은 작품을 흥행시켰는데요. 특히 영웅 본색은 그의 대표작이자 아직까지 홍콩 느와르를 대표하는 작품이죠. 영화에서 주윤발은 바바리코트, 트렌치코트죠. 트렌치코트를 딱 입고 입에 이걸 문 채 쌍권총을 휘갈겼어요. 이 모습 뭐. 여기서 문제. 영웅 본색에서 주윤발이 입에 물고 있던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여러분 주관식 아니에요. 객관식이에요. 1번 이쑤시개, 2번 바람개비, 3번 성냥개비. 자, 영웅 본색에서 주윤발이 트렌치코트, 바바리코트를 입고 입에 이걸 물고 이렇게 삐딱하게 선글라스 끼고, 네, 기억나시죠? 1번 이쑤시개, 2번 바람개비, 3번 성냥개비. 샵 2351 단문자 50원, 장문자 100원. 인정 조차들 묻히고 너는 겨울 휘청휘청 지친 나를 이끌며
쓰러져 가려 집에 가려 들어가려 누수에 가려 돌려지려 편해지려 할 때 내 눈 속에 들어온 그녀 내 온몸에 따스함을 준 성냥팔이 소녀 그녀가 나 너무 좋아 빨간 그대여 이제 내가 호강시켜줄게요 나는 이래 또 이래 그래서 돈 벌래 그 돈으로 그녀의 성냥 다 살래 하루 종일 한 달 내내 1년 12달 매일에서 그녀의 성냥에 써달랐어 부담스러운지 너무 고마운지 미안한지 무서운지 도망을 가버리는 거 있지 성냥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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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참 잊고 지냈지 애썼지 그놈의 성냥 없애느라 나는 고초가 됐단 말이야 조금도 우리 끝나지 않았지 나는 다시 지쳐가고 쓰러져가고 있었지 집에 가려 들어가려 눈 속에 가려 졸려지려 편해지려 할 때 내 눈 속에 들어온 그녀 내 온몸에 따스함을 준 성냥팔이 소녀 그녀가 다시 왔어 내게로 돌아왔어 다시는 우리 헤어지지 않기로 했어 둘이 같이 하니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어 하지만 이미 늦었어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성냥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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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ep on Keep on Keep it on and on and on and on. Keep on, keep on, on and on and on. Yeah. 인적조차 드문 추운 어느 겨울 휘청휘청 지친 나를 이끌며 쓰러져 가려 집에 가려 들어가려 눈 속에 가려 졸려지려 편해지려 할 때 내 눈 속에 들어온 그녀 내 온몸에 따스함을 준 성냥팔이 소녀 그녀가 나 너무 좋아 빨간 그대여 이제 내가 호강시켜줄게요 정답 1번 이쑤시개. 주윤발 정말 멋졌어요. 초딩이던 저도 멋지다고 생각할 정도였으니까 그때 진짜 대박이었죠. 박명선 씨. 아, 이쑤시개. 우리 첫째 시험 치는 날인데 비가 옵니다. 응원 부탁해요. 7208님. 오늘 이렇게 이쑤시개 정답 얼마나 많았는지 아세요? 오늘 정답은 3번 성냥개비였어요. 네, 성냥개비라고 보내주신 분 중 두 분을 뽑았습니다. 3852, 4751 두 분 축하드립니다. 저는 시가라고 생각했는데 엄마가 아니래요. 시가가 더 멋있는데 3번 정답. 네, 엄마 말 들으면 잤다가도 이렇게 떡이 생겨요. 네, 오늘 그렇다고 뭐 떡 드리는 건 아니지만 4751님 잘하셨어요. 영화에서 위조 지폐에 담뱃불 붙이는 장면, 요것도 왜 기억나세요? 지폐에 이렇게 불 붙여서 담뱃불 이렇게 붙이던 주윤발. 영웅 본색으로 스타가 된 주윤발은 1989년 국내 한 음료 광고에 등장하면서 국내 팬들에게 더욱 친숙한 이미지를 얻었어요. 당시 이 광고 어마어마했어요. 오토바이를 탄 주윤발이 자신을 막 쫓는 헬기를 따돌리고 대형 트레일러 트럭 안으로 싹 들어가죠. 이 트럭 안에 있던 미모의 여자 유원은 주윤발한테 음료를 딱 건네요. 그리고 음료를 시원하게 들이킨 주윤발은 세상에서 가장 짜릿한 표정을 지으면서 따라라라 밀응 이렇게 밀응 이거는 이제 제품 이름이니까 그 앞에 따라라라 밀응 이렇게 이상하죠? 이상하다. 자, 당시 역대급 유행어가 됐던 이 말 1번. 여러분 객관식이에요. 객관식. 1번 사랑해요 밀 이렇게. 2번 더 주세요 밀 3번 짜릿해요 밀 이덕하시 부탁해요. 이게 생각이 난다. 자, 이 밀을 마시면서 왜 우유같이 생긴 음료수 있었죠? 1번 사랑해요 밀 2번 더 주세요 밀 3번 짜릿해요 밀 샵 235 하나 단문자 50원 장문자 100원.
같지가 않아. 세상은 멈춰진 흑백 사진 같은데 눈물은 왜 계속 흐르는 건지. 믿을 수 없는 말 떠난다는 그 말 날 잊으라고 사랑해요 다급하게 되뇌어 보지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나도 몰라 모르겠어. 가지 마요 그댈 지금 잡아야 하는데 바보처럼 얼어붙은 채 같은 말만 조금씩 주변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대가 일어선 모습이 보여. 잡으려고 손을 내밀려 해봐도 온몸이 돌처럼 굳은 것 같아. 믿을 수 없는 말 떠난다는 그 말 날 잊으라고 사랑해요 다급하게 되뇌어 보지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나도 몰라 모르겠어. 가지 마요 그댈 지금 잡아야 하는데 바보처럼 얼어붙은 채 같은 말만 네가 떠나고 나서야 머리가 움직이나 봐. 그대 뒤를 쫓아 거리를 헤매어 뛰지만 가지 마요 사랑해요 대답 없이 되뇌는 목소리. 지나가는 사람들 속에 너의 모습 볼 수 없어. 가지 마요 고개 숙인 채 흘리는 눈물. 거리 위에 얼어붙은 채 같은 말만 자, 빅마마 사랑해요였어요. 진짜 한때 팬이었는데 통 큰 쾌척 대단합니다. 김미향 씨, 그죠? 멋졌어요. 밀기 친구 안바응도 생각난다고. 그쵸? 우리 진짜 어릴 때 정말 많이 먹었는데. 자격증 시험 끝나고 취업 준비 중인데 나이가 참 많이 걸립니다. 자격증도 한 방에 붙었는데 비오니 센치해지는 이 분위기 날려버릴까요? 김보미 씨 파이팅! 네. 어제 김장김치랑 저녁 먹고 채소 고생한 9890님도 시원하게 마시고 싶다고 하셨고, 이거 너무 많이 먹어서 아빠한테 혼났다는 현정 씨도 계셨고, 돌아가신 엄마가 좋아하시던 음료라 엄마 보고 싶다는 혜령 씨도 계셨고. 자, 정답은 사람이에요 밀이 이러세요. 사람이에요 밀이. 네. 행운의 주인공 사랑해요 1번 8683-8805 두 분 축하드립니다. 당시 그 광고 인기가 대단해서 주윤발이 모델인 것과 홍콩 느와르 영화를 연상케 하는 왜 헬기 오토바이 추격 장면 블록버스터급 광고였죠. 그 당시로는 특히 이 음료 광고는 외국인 모델 금지가 풀린 후 최초로 방송된 거였거든요. 그리고 이어서 기억나세요? 해외 스타가 출연한 경우가 또 있었어요. 영원한 책받침 스타 소피 마르소.
1989년 국내에서 이것의 광고 모델로 등장했는데요. 광고는 집에서 이렇게 편하게 쉬는 내용의 거실편, 그리고 집앞 마당에서 과일 먹으면서 특유의 상큼미를 뽐내는 내용, 그 정원편이 있었어요. 모든 광고 마지막 멘트는 상품의 이름이었죠. 이렇게 끝냈죠. You Could Love도 라붐 등의 영어로 인기가 있었는데다 매력적인 광고로 국내 팬들 대거 양산했던 그녀 브룩실즈 소피 마르스 뭐 대단했죠. 자, 그렇다면 소피 마르스는 당시 어떤 광고에 등장했을까요? You Could Love, 라붐 등의 영어로 인기 끌었던 소피 마르소. 그녀가 출연했던 광고 1번 아파트 광고, 2번 화장품 광고, 3번 자동차 광고. 이렇게 했었어요. 물론 이거랑 달랐겠지만 1번 아파트 광고, 2번 화장품 광고, 3번 자동차 광고. 샵 2351 단문자 50원, 장문자 100원의 이용료 부과되는 문자창 열어놓고 있습니다. 젊은 분들은 잘 모르죠. 어린 친구들은 괜찮아요. 힌트곡 있어요. 괜찮아요. 네. 내 전방 메시지에 매일 잘못했던 말만 되풀이해 술에 취한 너의 목소리에 짜증이 나 전화번호 바꿔 이제 바꿔볼래 이제는 내 맘대로 너를 잘라볼래 다른 남자들만 봐고 답답하게 구속되지는 않아 떠나버려 나 이젠 두 번 다시 만져봐 눈물 씻고 화장하고 다른 남자 찾겠어 눈을 씻고 찾아봐도 너 좋단 여자 없어 눈을 씻고 화장하고 자, FM 모닝쇼 비 내리는 화요일 4부 도착하셨어요. 3부 이야기 이어가 보죠. 1980년대 후반 국내 CF는 해외 스타들의 각축장이었죠. 때마침 외국인 광고 모델 규제가 풀리자 업계에서 꼴찌를 맴돌던 그 럭키 드붕 화장품은 1989년 인기 절정의 배우 소피 마르소 모델로 택하면서 동종업계 2위로 껑충 뛰어오릅니다. 그 당시 그 소피 마르소 인기를 알 수 있는 결과였죠. 네. 자, 정답은 2번 화장품 광고였고 행운의 주인공은 이선희 씨 그리고 0827 두 분 축하드립니다.
초등아들, 고등아들 태워주고 이제 집 주차장입니다. 모닝쇼 덕분에 지루하지 않았네요 하신 1148님 안전운전 하셨죠? 60년대생은 힌트 노래가 더 힘들어요 하신 희주씨도 계셨고 오늘 김지수와 결혼한 지 8주년 아들 딸 낳고 잘 살아줘서 너무 고맙고 사랑한다고 이강열씨. 예전에 선물과 함께 받았던 2탄 토끼 스티커 오늘 77토끼 친구들한테 분양 갑니다. 77 친구들 파이팅. 이수인씨예요. 류미숙 씨는 정규수 생일 축하해. 내리는 빗방울 수만큼 행복하길 바란다고 희경이가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네. 언제나 출근길 함께합니다. 하신 3399님 새싹 표시 감사하고요. 어젯밤에 저 만나는 꿈을 꿨어요. 네. 스튜디오에서 방송하시는데 제가 문 열고 인사하는 꿈이었습니다. 왠지 느낌이 좋았다고. 네. 2724님. 네. 저도 왠지 모르지만 괜히 덩달아 반가운데요. 자, 4부에는 어떤 곡을 준비할까 하다가 비 오는 날 제일 많이 들어오는 신청곡 거의 1, 2위 순위가 아닐까 싶은데 막히는 차 안이더라도 좋아요. 안전거리 확보하시고 오늘 안개도 많거든요. 가시거리 확보 힘드니까 편안하게 안전운전하시면서 네, 음악을 감상하시죠. 이젠 당신이 그립지 않죠. 보고 싶은 마음도 없죠. 사랑한 것도 잊혀가네요. 조용하게 할 수 없는 건 그런 내 맘이
오늘 시스템 오류가 살짝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카즈미 타데이시 트리오 내한 공연 티켓 발표도 끝났고 당첨자도 끝났거든요. 네, 오늘 그 재즈 당첨되신 분은 벌써 정해졌고요. 네, 민용환 씨, 최정호 씨 이렇게 두 분 당첨이 됐는데 혹시 그 이후로 단문자가 랜덤으로 발송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네, 죄송하게도 카즈미 타데이시 트리오 내한 공연 티켓 그 단문자 받으신 분들은 오류로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들 어떤 오류인지 지금 찾고는 있는데요. 아무튼 카즈미 타데이시 트리오 내한 공연 티켓은 네, 프로모션이 끝났고요. 네, 오늘 행운의 당첨자는 발표를 해드렸고요. 네. 자, 비와 당신 럼블피쉬의 목소리 만나보셨고요. 계속해서 다음 곡은요. 너와 걷던 그 길을 눈에 어리는 지난 얘기는 추억일까. 그날도 비가 내렸어. 나를 떠나가던 날 내리는 비에 너의 마음도 울고 있다면 다시 내게 돌아와줘. 기다리는 나에게로 그 언젠가 늦은 듯 뛰어와 미소 짓던 모습으로 사랑한 건 너뿐이야. 꿈을 꾼 건 아니었어. 너만이 차가운 비비를 멈출 수 있는 것. 그날도 비가 내렸어. 나를 떠나가던 날 내리는 비에 너의 마음도 울고 있다면 다시 내게 돌아와줘. 기다리는 나에게로 그 언젠가 늦은 듯 뛰어와 미소 짓던 모습으로 사랑한 건 너뿐이야. 꿈을 꾼 건 아니었어. 너만이 차가운 비비를 멈출 수 있는 것. 다시 내게 돌아와줘. 기다리는 나에게로 그 언젠가 늦은 듯 뛰어와 미소 짓던 모습으로 사랑한 건 너뿐이야. 꿈을 꾼 건 아니었어. 너만이 차가운 비비를 멈출 수 있는 것. 멈출 수 있는 것. 장혜진의 목소리로 함께하신 비오는 거리였어요. 네. 네. 카즈미 타데이시 트리오 내한 공연 티켓 요 문자 오류가 아마도 어제 오늘
새싹으로 처음 문자 보내신 분들에게 이게 랜덤 발송이 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조금 혼란이 생긴 모양인데, 네, 카즈미 타테이시 트리오 내한 공연 티켓 발표로 호명이 됐던 분들 외에는 네, 이게 시스템 오류여서 조금 다시 한번 양해 말씀을 부탁을 드려야겠어요. 그래서 어제 카즈미 당첨됐다고 연락 왔는데 이것도 오류인가요? 하신 광희 씨도 네, 맞고요. 좀 많은 분들이 받긴 받으셨는데 어제 처음 이제 새싹 표시로 문자를 보내신 분들에게 아마 이렇게 좀 오류로 발송이 됐던 모양입니다.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리겠고요. 당첨 호명된 분들에 한해서 저희들 티켓을 준비했으니까 이렇게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른들을 위한 동화 모모씨 이야기 2017번째 성장씨 이야기. 우와, 너 진짜 많이 컸다. 갑자기 쑥 큰 것 같아. 그래, 내가 좀 컸지? 비법이 뭐야? 그동안 무슨 일 있었어? 비법이 있지. 내가 그동안 사랑을 좀 했거든. 뜨거운 사랑이든 짝사랑이든 설익은 풋사랑이든 가슴 아픈 사랑이든 사랑을 겪고 나면 모두 성장해요. 오늘도 우리는 좀 더 성숙한 내가 되는 시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모모씨 아침 밑줄. 사랑에 빠진 사람만 알지. 사랑에 빠진 사람은 미래나 다른 사람에 대해 아무런 배려도 하지 않는다는 걸. 옌스 크리스티안 그렌달의 가끔 난 행복해 중에서. 그리워하다 미워하다 지워버렸지 뭐. 시간이 약이야 다 순간이야. 최근 너와 헤어졌을 당시 나는 미쳐 잠시 숨을 쉬지 못할 정도의 슬픔과 아픔도 가끔씩 들려오는 이 소식에 나 소심해져서 술로 지새. 이러다 네가 죽든 내가 죽든 이건 무슨 사람 사는 게 아니야. 여기든 저기든 어디든지 간에 뭘 하든지 간에 무조건 너만 생각나네. 하지만 날 떠났던 그 사람은 저만치에 가고 다시 사랑 않겠다던 그 당시에 가고 난 잊혀져 가고 또 시간이 약이야 다 순간이야. 시간 지나고 나서 보니 계절이 다시 오니 그리워하다 미워하다 지워버렸지 뭐. 이젠 뭐 그렇지 뭐. 가물가물해 또 새로운 사랑 이젠 가능해. 이젠 나 다른 사람 만나러 가요. 새로운 사랑이 오는가 봐요. 너 없인 안 될 줄 알았는데 벌써 이렇게 이젠 나 다른 사람 만나러 가요. 새로운 사랑이 오는가 봐요. 그 사람 만나러 가는 길 벌써 이렇게 또다시 떨려와요. 너랑 같이 갔던 같은 곳이야. 너가 아닌 딴 사람과 함께 말이야. 사람이란 게 간사한 게 이렇게 새롭게 시작된 지금이 좋을 뿐이야. 그뿐이야 묘한 기분이야. 이젠 내겐 새로운 만남에 대한 설레임이 전부 나의 전부였던 너는 더는 없어. 이제 벌써 설레임이 내일은 들고 차츰 익숙해져 매일. 세상 제일 기쁜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 너 때보다 훨씬 더 커 아름다운 기쁜 마음. 고의적으로 미안하긴 했단 말. 이젠 그저 너도 나보다 좋은 사람 만나 보란 듯이 떡떡거리며 잘 살길 바란다 나. 우린 딱 여기까지만. 그럼 난 이만. 이젠 나 다른 사람 만나러 가요. 새로운 사랑이 오는가 봐요. 너 없인 안 될 줄 알았는데 벌써 이렇게 이젠 나 다른 사람 만나러 가요. 새로운 사랑이 오는가 봐요. 그 사람만
시작이야 다 순간이야 너는 더는 없어 비처럼 저도 울고 싶어요. 언니 현주씨 실내화 안 챙긴 아들 학교 교문에서 다시 집으로 다시 학교로 결국 지각. 다른 날보다 오늘은 더 짜증나는 아침이었어요. 네. 요걸로 끝일 거예요. 이게 마지막이었을 거예요. 오늘 액땜 끝. 비 내리는 화요일 포근합니다 하신 상덕씨, 언니 오늘도 즐거운 하루 하신 은숙씨, 지쳤는데 이 노래 들으니 눈물 나요 하신 미선씨. 네.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닝 가족들 감사합니다. 오늘은 비 오는 날 차 안이 작은 카페였다는 미진씨도 계셨어요. 지난 주말에 여러분 한 장의 사진이 올라왔는데 경남 남해군 한 바닷가에 코스모스가 만개한 사진이었어요. 지금 12월인데 설악산에는 막 흰눈이 쌓였는데 이게 너무 철 모르는 거 아니냐 싶었는데 사실 그래서 더 눈길을 끈 거죠. 철 없어서, 철 모르는 꽃이어서 추운 계절에 핀 게 신기하고 특별한 거잖아요. 좀 철없으면 어때요? 그렇게 언제 어디서든 이렇게 꽃을 피울 수 있는 걸요. 12월이니 이 비는 아마 겨울비겠죠. 근데 황사랑 미세먼지와 함께 와서 반기는 사람들이 적을 것 같아요. 오늘은 마음 젖지 마시고 뽀송뽀송한 하루가 되세요. 폴킴 모든 날 모든 순간 아시죠? 오늘 하루도 행복하기 써니 DJ 김묘선이었어요. 힘든 시간 날 지켜준 사람 이제는 내가 그댈 지킬 테니 너의 품은 항상 따뜻했어 고단했던 나의 하루에 유일한 휴식처 너 하나로 충분해 긴 말 안 해도 눈빛으로 다 아니까 한 송이의 꽃이 피고 지는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해 햇살처럼 빛나고 있었지 나를 보는 네 눈빛은 꿈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그 모든 순간은 눈부셨다 불안했던 나의 고된 삶에 한 줄기비처럼 다가와 날 웃게 해준 너 나는 너 하나로 충분해 긴 말 안 해도 눈빛으로 다 아니까 한 송이의 꽃이 피고 지는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해 바람이 좋은 날에 햇살 눈부신 어떤 날에 너에게로